정노인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그의 손만은 쉬지 않고 팔과 다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긁힌 자국 사이로 진물이 조금씩 배어나왔습니다. 영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그만 좀 긁으세요. 더 덧나겠어요. 영분이 조심스레 말합니다. 정노인은 잠깐 손을 멈추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긁으면 미쳐버리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 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죠. 영부는 약 냄새가 배어 있는 연고를 꺼내와 살살 발라줍니다. 그러나 연고를 바르는 동안에도 정노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시계는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부부의 잠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영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마음속에 꼭 숨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동네 병원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팔과 목에는 붉은 반점이 넓게 번져 있었고 소매 끝은 진물로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가자 박 원장은 익숙한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많이 가렵죠, 정 선생님? 박 원장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약을 발라도 도로 그럽디다. 박 원장은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염증성 습진이 오래가면 생활 습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영부는 그 말을 듣고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면 음식이랑 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 원장은 차트에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식단, 수면, 운동이 다 영향을 줍니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영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부터 바꿔야 하나 보다. 며칠 후 오후 영부는 동네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분 씨, 요즘 남편분은 좀 어떠셔? 영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자요. 약도 계속 바르는데 나아졌다가 또 그러네요. 김씨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예전에 피부가 다 헐었었거든. 그때 미지근한 소금물로 씻어주니 좀 가라앉더라고요. 영분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소금물이요? 집에 소금은 늘 있으니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김씨 아주머니는 구체적으로 희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손짓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진하면 따가우니까 찻숟가락으로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부는 장바구니 무게보다 마음에 실린 기대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큰 효과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금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영부는 부엌에 소금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혼자 연습하듯 몇 번이나 말해보았습니다. 저녁 부엌에서는 따뜻한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영부는 스테인리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찻숟가락으로 소금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물 위에 동그란 소금 알갱이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있는 정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웃집에서 들은 건데요. 미지근한 소금물로 살살 씻어주면
좀 덜 가렵다고 하네요. 정노인은 잠시 찡그린 얼굴로 대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괜히 따갑기만 한 거 아니여. 영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나면 그렇다는데 조금만 넣었어요. 한 번만 해봐요. 안 맞으면 그만두고요. 잠시 망설이던 정노인은 결국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영부는 거즈를 소금물에 적셔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따끔거렸지만 곧 미지근한 온기가 피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노인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아주 못 견딜 정도는 아니네. 그날 밤 가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 줄어든 듯 했고 두 사람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영부는 저녁마다 소금물 세척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듯 보였고 정노인도 어제보단 덜 긁은 것 같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 곳곳에 새로운 반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노인은 다시 심하게 긁었고 침대 시트에는 긁힌 자국과 약간의 피가 묻었습니다. 이게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정노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부는 말문이 막혔지만 차마 포기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금물 대야는 여전히 부엌 한쪽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에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원에서 박 원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밤새 남편의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영부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그려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밖이 조금 밝아질 무렵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부터 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이전과 조금 다른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짠 국물 대신 담백한 채소볶음과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고 단맛이 강한 반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밥상을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썰렁하네. 전에 먹던 햄은 없어요? 영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안 좋다면서요. 당분도 좀 줄이고요. 정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먹는 낙이 이것뿐인데 그마저 줄이라니 서글프네. 영부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제대로 해봐요. 여보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것보다 밥상이 조금 심심한 게 낫지 않겠어요? 정노인은 말없이 밥을 다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으려다 영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고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얇은 막처럼 끼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정노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고 영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장손녀 민서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양 냄새와 연고 냄새가 섞여 있었고 소파에 앉은 정노인은 느릿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가려우세요? 민서가 옆에 앉으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정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밤만 되면 견디기 힘들다. 나이 먹으니 별게 다 생기네. 민서는 봉투에서 출력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피부염이랑 혈당, 잠, 운동이랑도 관련이 있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은 빼고 가져왔어요. 영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그림과 함께 가공식품 줄이기, 일정한 수면 시간, 하루 10분 걷기의 효과가 쉽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소금물도 도움되지만 몸 전체가 좀 달라져야 더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몸 쓰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네요. 늦은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민서가 두고 간 종이처럼 작은 변화의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노인은 또다시 가려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붉었고 긁힌 자리는 마르지 않은 상처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부는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컵에 물을 따라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랑 의사 말이랑 민서 말이 다 같은 소리인 것 같네. 영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뭔가 바꿔야 하나 봐. 소금물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 정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영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봐요. 밥도 잠도 걷는 것도요. 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세.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따뜻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의 하루는 조금 다른 리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밥상에는 채소 반찬과 구운 생선, 싱겁게 끓인 국이 놓였고 단맛이 강한 음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정노인은 처음에는 심심한 맛에 익숙하지 않아 숟가락이 자주 멈췄지만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두 사람은 동네 골목을 따라 10분 정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가렵네. 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부는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계속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저녁에는 TV를 오래 켜두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불을 줄이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예전처럼 심하게 뒤척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노인의 팔과 목의 붉은기는 서서히 옅어졌고 진물 자국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영부는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금물도 고마웠지만 결국 바꾼 건 우리 삶이었네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골목길에는 연초록 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피부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헐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깨던 습관도 거의 사라져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어제도 푹 잤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동네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직도 이렇게 걸을 수 있네. 정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이라니요. 여보가 같이 해줬으니까 된 거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영부는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단정한 글씨로 소금물 세척을 시작한 날과 식단을 바꾼 날, 처음으로 가려움이 덜했던 날 등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영분이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노인은 수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늦게야 찾아온 건강의 봄을 조용히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고 단단해 보였습니다.